바른미래당은 대구의 경제와 민생, 현안 해결이 당의 지상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대안정당으로 자리 잡을지 관심입니다. 친환경 신기술이라는 업체의 말을 믿고 하수 슬러지 처리 시설을 지었지만 무용지물이 되는 바람에 상주시가 80억 원 이상을 날리게 됐습니다. 대구공항에 마닐라 직항 노선이 생기고 상하이 노선은 늘어납니다. 대구 하늘길이 더 길어지고 넓어지고 있습니다. 쌀의 수요와 공급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해법도 등장하고 있는데요. 쌀 문제 해결을 위한 해법, 쌀카페 라이스랩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8일 수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출근길 하늘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일부 지역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는 오후부터 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 안전사고를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김령은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은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그동안의 건조함을 해소해줄 반가운 단비가 찾아오겠는데요. 비는 지금부터 날리기 시작해 내일 새벽까지 대구와 경북 내륙에 20에서 50mm, 경북 동해안 지역에는 최고 80mm로 내리겠습니다. 특히 경북 동해안 지역에는 밤사이 시간당 20mm로 많은 비가 내리겠고요. 경북 남부 지역에는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풍이 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비가 내리면서 어제보다 다소 쌀쌀하겠습니다. 아침 기온 대구와 안동 모두 6도로 어제 이 시각보다는 높겠지만 낮 최고 기온은 대구 9도, 안동 8도 가리키면서 아침과 일교차가 크지 않겠습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욱 낮겠습니다. 이번 비는 3일절인 내일 새벽까지 계속되겠고요. 이후 차차 날이 풀리면서 금요일까지 낮 기온 10도 안팎 보이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바른미래당이 출범한 뒤 처음으로 당 지도부가 대구를 찾았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지지도가 떨어지는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100여일 앞으로 다가온 6.13 지방선거에 대안정당으로서 참신한 후보를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윤수 기자입니다. 바른미래당 당 지도부가 유승민, 박주선 공동대표를 앞세우고 처음으로 대구를 찾아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지역주의를 극복한 정당임을 강조하면서 영호남 화합을 위한 달빛 동맹 사업을 우선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군공항 조기 이전 추진이라든지 대구 광주 간 내륙철도 건설이라든지 광주 대구 고속도로 명칭 변경 등등 산업계 과제는 우리 바른정당이 꼭 해결해야 할 사명이고 진보와 보수를 아우른 정당으로 광역단체장은 물론 기초의원까지 모든 지역구에 후보를 내기로 했지만 인재 영입에는 속도가 붙지 않고 있습니다. 경제와 민생이 제일 중요한 컨셉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거를 잘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후보를 찾고 있는데 제가 거의 목숨 걸고 하는 선거라서 제가 제일 급하고 답답한 사람입니다. 영남에서는 한국당, 호남에서는 민주당 하는 식으로 표를 얻기 위해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지는 않겠다고 했지만 낮은 지지율 극복은 만만치 않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유권자들의 답답함을 어느 정도 좀 해소해 줄 수 있는 새로운 가치를 중심으로 새롭게 미래를 제시하는 그런 보수 정당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에 따라서 유권자들의 선택이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창당 이후 지지율 거품은 거치고 쉽지 않은 현실. 100여일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서 대안정당으로 평가받으며 주목할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두고 볼 대목입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상주시가 벌써 3년째 법정 다툼 중입니다. 친환경 신기술이라는 업체 쪽의 말만 믿고 하수 슬러지 처리 시설을 지었지만 이게 무용지물이 되면서 건축비 또 소송비 등을 합쳐서 80억 원 이상을 날리게 생겼습니다. 엄지원 기자입니다. 상주시 하수 슬러지 처리 시설입니다. 생활 오수에서 나오는 침전물 찌꺼기인 하수 슬러지를 처리하는 시설인데 4년 넘게 가동 중지 상태입니다. 슬러지를 건조하는 탄화 공법으로 악취가 없고 화력 연료로도 쓸 수 있다는 업체의 주장과는 달리 악취 민원이 잇따랐고 화재도 발생해 준공 1년 반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상주시는 업체에 36억 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지만 1심은 7억 8천, 2심에서는
12억 1천만 원을 돌려받으라는 선고를 받았고 하자 보증금 청구 소송에서는 패했습니다. 시공상 하자가 아닌 성능 자체의 하자이고 상주시가 운영 업체를 바꾸는 과정에서 기술 이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문제를 키웠다는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토지 보상을 포함해 공사비 79억 원, 추가 설치한 악취 방지 시설 1억 8천만 원에 소송비까지 이 문제로 깨진 예산만 80억 원이 넘습니다. 상주시는 대법원을 상고해 한 푼이라도 더 받아내겠다는 입장입니다. 지금은 뭐 난감한 입장입니다만은 어떻든 간에 3심까지 가서 우리의 보상을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그래 지금 노력을 하겠습니다. 끝없는 공방에 시민들은 지쳐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사실 지자체가 감당할 수 있을 수도 없는 돈인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검증도 이루어지지 않고 이렇게 막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시민들로서는 굉장히 화가 나고 개탄스러운 일이고요.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오늘 새벽 3시 54분 대구시 수성구 고모동 형제봉 인근 야산에 불이 발생했습니다. 불이 나자 소방 헬기 9대, 소방차 30여 대, 소방공무원 등 500여 명의 인력이 현장에 투입돼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불은 야산 2부 능선 지점에서 시작돼 위쪽으로 번지고 있어 불길을 잡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내년에 대구공항에서 필리핀 마닐라로 가는 하늘길이 처음으로 열립니다. 2달 뒤면 블라디보스토크도 갈 수 있는데요. 저가 항공의 도입으로 대구공항 이용객이 증가하면서 국제 노선이 증설됐습니다. 대구공항이 이제 국제공항의 면모를 갖추면서 이용객 수는 더욱더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재형 기자입니다. 내년 상반기면 대구에서 필리핀 마닐라까지 곧장 날아갈 수 있습니다. 티웨이 항공이 대구 마닐라 노선 주 1330석을 국토부에 신청해 주 7회 취항을 배정받았습니다. 대구 상하이 노선도 주 3회에서 주 4회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여행객은 계속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저희들은 승객들이 요구에 부합해서 신설 노선을 계속 개설하고자 합니다. 2달 뒤면 블라디보스톡 하늘길도 열립니다. 대구공항에는 중국을 비롯해 7개 나라를 잇는 노선들이 있습니다. 대구국제공항의 국제 노선은 현재 15개, 블라디보스토크와 마닐라까지 합하면 앞으로 17개로 늘어나게 됩니다. 국제 노선 다변화가 주요했습니다. 서울이나 그쪽 이제 부산까지 내려갔거든요. 그래서 대구에 그런 노선이 생기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죠. 지난해 대구공항 이용객 가운데 국내선은 11.3% 증가한 데 반해 국제선은 2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대구국제공항은 KTX 개통과 중국발 사드 위기로 치명타를 입었지만 지난해 대구공항 이용객은 처음으로 350만 명을 돌파하며 이런 악재들을 극복했습니다. 인천과 부산공항 사이에 끼어있던 대구국제공항이 노선 다변화를 통해 돌파구를 찾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농업은 현재 산업이자 앞으로도 이어져야 하는 미래 산업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농산물의 수요와 공급 문제는 철따라 등장하는 단골 메뉴처럼 되풀이되고 있는데요. 대책이나 해법이 필요하다는 말일 겁니다. 쌀 문제 해결을 위한 해법으로 등장한 쌀카페 라이스랩을 김건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잔잔한 음악이 흐르는 곳에서 대화를 나누고 차를 마십니다. 여느 카페 같은 모습이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차에 곁들여지는 빵 같은 먹거리는 모두 밀가루 대신 의성에서 직접 생산한 쌀가루로 만든 것들입니다. 또 포장쌀과 페트병쌀, 누룽지와 쌀가루, 쌀로 만든 면 등 다양한 쌀 가공 제품도 함께 판매됩니다. 쌀카페 개념인 라이스랩입니다. 쌀 가공 식품을 홍보하고 제품에 대한 소비자 반응을 조사해 제품 개발에 직접 활용합니다. 좀 쌀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인 반응과 또 쌀에 좀 더 친숙할 수 있고 특별히 젊은 층들이 정말 우리 쌀이 좋고 또 우리 건강에 좋고 특별히 맛있다는 것을 의성이 대구에 낸 매장을 포함해 라이스랩은 전국 4곳에 설치돼 있고 프랜차이즈 방식으로 점차 확대될 예정입니다. 쌀 수출도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동계올림픽 컬링을 통해 알려진 지역 인지도를 수출에 적극 활용할
연간 150톤 이상을 호주로 수출할 계획입니다. 우리 쌀도 브랜드 가치를 높여서 수출 늘림으로 인해서 우리 의성의 쌀 생산 농가들의 소득 보장을 뒷받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가공식품 개발과 수출로 활로를 찾으려는 시도가 더욱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은메달을 획득한 경북체육회 소속 컬링팀의 성과를 보고하는 자리가 대구 인터불고 엑스코에서 열렸습니다. 행사에는 올림픽 은메달의 주인공인 여자 컬링 대표팀을 비롯해 경북체육회 컬링팀 전원이 참석했습니다. 경북체육회는 별도로 컬링팀 환영식을 마련할 예정인데 오는 3일 토요일은 의성 김은정 스키배 집에서 5명의 대표 선수가 모두 참가한 가운데 마을 잔치가 열립니다. 100년 가까운 전통을 가진 대구 향토극장 만경관이 오는 4월 말 문을 닫습니다. 일제강점기인 1922년에 우리 민족 자본으로 대구에 처음 들어선 극장인 만경관은 4월 30일까지 운영하겠다는 안내문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만경관은 지난 96년 동안 자리를 지켜왔지만 2000년대 들어 복합 상영관이 많이 생겨나면서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인 대구 경신정보과학고등학교가 개교한 지 30년 만인 지난 21일 폐교했습니다. 대구 경신정보과학고등학교는 일반 학교에서 중도 자퇴한 청소년이나 가정 형편이 어려워 교육 기회를 놓친 성인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해왔는데 청소년 학생 감소로 문을 닫았습니다. 지난 1988년 개교한 이 학교를 통해 그동안 청소년 졸업생 12,000여 명, 성인반 졸업생 1,300여 명이 고교 학력을 인정받았습니다. 건설업자에게 공사 수주를 도와주고 억대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미군 부대 군무원 2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형사 5단독 이창열 부장판사는 배임 수재 혐의로 기소된 50살 A씨와 42살 B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으로 각각 8천만 원과 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부대 시설 건설과 유지 보수 담당 실무자인 이들은 2011년 3월부터 2016년 4월까지 미군 부대 발주공사 업체 등 업자 3명으로부터 술과 여행 등 향응 2억 원어치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이 농협에 2.28 민주운동 재현 행사에 쓸 당시의 교복을 제작하도록 한 것은 갑질로 비춰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시교육청이 7천만 원이 드는 당시 교복 800벌 제작을 교육청 금고인 농협에 맡긴 것은 비용을 떠넘긴 갑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 비용은 교육청 회계에서 지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는 다음 달 말까지 학교 주변에서 불법 광고물을 정비할 예정입니다. 대구시는 구군과 함께 정비반을 꾸려 유치원과 초등학교 출입문에서 300m 안에 설치된 불법 광고물을 철거하고 오래돼 위험해 보이는 간판도 정비할 계획입니다. 또 거리를 도배하듯 붙여둔 상습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그동안의 건조함을 해소해줄 반가운 단비가 찾아오겠는데요. 이번 비는 오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내일 새벽까지 대구와 경북 내륙에는 20에서 50mm, 경북 동해안 지역에는 최고 80mm로 내리겠습니다. 특히 경북 동해안에는 밤사이 시간당 2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고요. 경북 남부 지역에는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풍이 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비가 내리면서 오늘은 다소 쌀쌀하겠습니다.
보이겠습니다. 아침 기온 대구와 안동 모두 6도로 어제보다 높겠지만 낮 최고 기온은 대구 9도, 안동 8도 가리키면서 아침과의 일교차가 크지 않겠습니다. 또한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욱 낮겠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은 남서쪽에 위치한 저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우리 지역 흐린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오후부터는 전 지역 비가 내리겠습니다. 자세한 지역 변화 날씨입니다. 아침 기온 대구 6도, 고령 1도로 영상권으로 출발합니다. 낮 기온은 대구 9도, 고령 10도로 어제보다 쌀쌀하겠습니다. 문경의 이 시각 기온 5도, 구미 3도로 시작하고요. 낮 최고 기온은 문경 7도, 구미 9도 예상됩니다. 안동의 아침 기온 6도, 봉화 1도로 어제 이 시각보다 높습니다. 낮 기온은 안동 8도, 봉화 7도 예상됩니다. 포항의 현재 기온 9도, 낮 기온 11도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강한 바람과 함께 최고 5m로 일겠습니다. 이번 비는 3일절인 내일 새벽까지 계속되겠고요. 이후 날이 풀리면서 금요일까지는 낮 기온 10도 안팎 보이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